자, 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과학 B 6주차 제 3차시 B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프린트의 2페이지인데요. 이어서 자, 판 구조론을 이야기를 할 건데요. 판 구조론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대륙 이동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판 구조론의 확립. 빈칸이죠. 빈칸은 이제 대륙 이동설이 되겠습니다. 대륙 이동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약 3억 년 전 그 하나로 있던 대륙이 갈라지게 되었고 이동해서 현재와 같이 되었다. 자, 이걸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알프레드 베게너라는 사람인데요. 베게너는 여러 가지를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뭐 지질학도 그렇지만 뭐 기상학 또 해서 해양학 많은 부분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됩니다. 뭘 발견하게 되냐? 이제 대서양을 기준으로 대서양이 어느 바다인지 알죠? 예, 미국, 아메리카랑 유럽, 아프리카 사이 있는 바다죠. 대서양을 양쪽으로 봤을 때 남아메리카의 동해안과 여기서 보면 여기죠. 남아메리카의 동해안과 아프리카의 서해안 이렇게 쑥 들어간 나이지리아 있고 있는데 해안선의 모양이 비슷하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이 발견은 사실 알프레드 베게너가 처음에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지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되고 뭐 측정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정밀화되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물론 지금보다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세계 지도나 이런 걸 보면서 그런 관심을 가졌었는데 베게너 이전에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냥 사람들은 넘어갔어요.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알프레드 베게너는 그걸 딱 보고 떠오른 게 이 둘이 비슷하다, 잘 맞는다 해서 주장을 했죠. 주장을 하는데 뭐 주장을 하기 위해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를 했어요.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시작은 이제 해안선이 모양이 유사하다, 일치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료를 이제 증거를 어떻게 찾았냐면 멀리 떨어진 두 대륙에서 동일한 파충류 화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충류 화석이 발견이 되었다. 다음에 해안에 이제 지질 구조, 연속되는 지질 구조가 이제 있다는 거죠. 지질 구조가 중간에 끊어진 게 맞춰보면 맞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는 이제 빙하가 극히 뭐 높은 고위도 지역에만 있게 되는데 아프리카랑 이제 아메리카 쪽에서도 이제 빙하의 흔적과 그다음 빙하 이동 뭐 흔적이 서로 일치한다 이런 증거를 댔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증거를 대면서 사람들 앞에서 대륙이 이동을 해서 현재처럼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빈칸에 보이죠?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였겠죠? 증거를 가지고.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었죠. 왜냐면 뭐 지금처럼 GPS 이런 것들이 정밀해서 뭐 1년에 몇 cm씩 움직인다 이런 것들을 관측이 가능하지만 측정이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죠. 그래서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죠. 그래서 알프레드 베게너라는 사람은 이제 대륙 이동선을 갖다가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북극에서 이제 조난을 당하는 사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베게너 사후에도 이제 이 대륙 이동설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점점 이제 힘을 잃어가면서 대륙 이동설이 이제 묻혀가게 됩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러다가 이제 약 20년 가까이 후에 홈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은 뭐냐면 멘틀 대류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멘틀 내에서 대류가 일어나 대륙을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원동력을 설명을 하지만 증거를 뭐 할 수가 있나요? 없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 헤스와
이제 디츠 같이 했던 거거든요.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형성되어 양옆으로 이동하고 해구에 소멸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판구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판구조론이 나오게 되는 과정을 정리를 했는데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의 빈칸은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 그럼 멘틀 대륙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멘틀 대륙설은 홈즈가 주장을 했고요. 말 그대로 멘틀이 대류를 한다는 거죠. 우리 대류가 뭐죠? 대류는 아마 대류가 처음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대류는 그 에너지의 전달이죠. 에너지 전달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에너지의 전달인데 이제 어디서냐? 이제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유체죠. 유체에서 에너지 전달하는 방식인데 멘틀이 대류를 하기 위해선 열대류를 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온도 차이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 열은 어디서 오냐? 여기에 있는 방사성 원소의 분기열과 그다음에 지구 내부의 열과 그다음에 뭐 또 그 외 중력 수축 이런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결국엔 가장 주가 되는 건 방사성 원소의 분기 열에 의해서 온도 차이가 발생하고 온도 차이로 인해서 열 대류가 나타나게 되고 이 대류에 의해서 대류 이동을 하게 된다. 하면서 멘틀도 이제 보게 되면 상승부가 있고 하강부가 존재하겠죠. 상승부는 이제 뜨거운 물질이 위로 올라오겠죠. 왜 위로 올라오게 되냐면요. 온도가 높게 되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부피가 팽창을 하죠. 부피가 팽창하면 밀도가 작아지겠죠. 밀도가 작아지면 위로 올라가겠죠. 중력에 의해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가벼워지면 반대로 이제 하강부는 온도가 낮아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온도가 낮으면 분자 운동이 둔화되겠죠. 그러면 부피가 수축이 되고 밀도가 증가하겠죠. 밀도가 증가하게 되면 이제 하강을 하겠죠. 중심을 향하겠죠. 그래서 멘틀의 상승부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고 그다음에 하강부에서는 지각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다가 이제 부딪히면 횡압력에서 두꺼운 산맥도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멘틀 대류설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해저 확장설인데 이건 책에 따라서 해저 확장설, 해양저 확장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해저 확장설은 이제 헤스랑 이제 디츠라는 사람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1960년대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승전국들 중에서 미국이 있죠. 여러분들 혹시 역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뭐 알겠지만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역사 시간이 아니니까. 어쨌든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다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제 전쟁 이후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실 전 세계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해저 지형과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해저를 연구한 거죠. 바다의 특징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뭘 발견했냐? 바다 밑에 이제 뭐 길다랗게 이렇게 뭐 산맥처럼 해저 산맥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온도가 높다는 거죠. 그런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지각에 비해서 그 부분이 온도가 높은 이유를 찾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계속 진행을 하면서 왜 거기에 고온의 물질이 있냐? 이건 안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고온의 멘틀 물질이 상승하여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고 근데 계속해서 물질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물질에 의해서 먼저 만들어진 물질은 점점 밀려나겠죠. 그래서 이게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멀어짐에 따라 해저가 확장이 된다. 그래서 해저가 확장이 된다는 해저 확장설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또 그런 증거로 뭐가 나타나게 되냐? 먼저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증가를 한다는 거죠. 즉 해령이 가장 젊고 해양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진다. 두 번째,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저 퇴적물의 두께가 증가한다. 퇴적물의 두께가 증가한다는 소리는 그만큼 더 오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뭐 처음 듣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고지자기 줄무늬. 요 고지자기는 뭐냐면요. 이 멘틀 물질이 상승을 하면서 냉각이 돼서 이제 굳겠죠. 그래서 지각이 형성이 되는데 이때 굳을 때 이제 멘틀 물질들 중에 여러 물질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 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자성 광물들이 있어요. 자성 이제 지구 자기력에 반응하는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이렇게 줄을 서는 나열하는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일정한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일정 방향으로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줄무늬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이제 지구 지자기 역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줄무늬의 띠가 서로 대칭이 된다는 거죠. 어디를 기준으로? 해령을 기준으로. 그다음에 해령과 거의 나란하게 만들어주고 이걸 통해서 이제 해저가 확장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판 구조론, 그 플레이트 텍토닉스 해가지고 판 구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용어들이 되게 간단해요. 판으로 판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지구의 표면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이 판들이 이동 방향과 속도가 다 다르죠. 속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판의 경계에서는 판들의 상호작용으로 지진이나 화산활동 같은 지각 변동이 발생을 하게 된다 하는 게 이제 판 구조론입니다. 그래서 판의 이동을 보게 되면 이건 프린트에 있는 내용이에요. 판의 이동은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은 결국엔 우리 앞에 멘틀 대류에서 있었죠. 원동력은 멘틀 대류이며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죠. 아까 뭐 제가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에너지들 뭐였냐면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로 방출하는 열, 그다음에 중력 수축 에너지, 그다음에 지구가 생성될 당시 갖고 된 에너지. 이걸 다 합쳐서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이며 지구 내부 에너지로 인해서 지각에서 깊어질수록 온도가 상승을 한다. 판 아래에 있는 멘틀은 아래쪽에서부터 가열되며 온도가 높은 부분은 아까 온도가 높으면 부피가 팽창해서 밀도가 작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아지니까 상승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이 되겠죠. 다음에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부분은 밀도가 크죠. 부피가 작으니까 밀도가 커져서 하강을 하게 된다. 하면서 이 과정에서 지구 표면에 있는 여러 개의 판도 함께 움직인다. 아까 판 구조로 되어 있었으니까 이 위가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암석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이 암석권이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던 지각과 멘틀의 상부를 합쳐서 암석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암석권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게 이제 판 구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과제는 없고요. 이건 지난번에 그거네요. 과제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뭘 해주시면 되냐면 그냥 출석에 대한 댓글만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